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빈 하디 감독의 위컴 앤 파이널 컷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약간의 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 감상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영화는 일단은 플롯이 꽤 정확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따르면은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과대평가될 영화는 아닌 것 같고 큰 걸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작품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보셔도 굉장히 후회하지 않으실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CGV에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어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경사 한 명이 로안이라고 하는 주인공 경사가 로안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실종이 된 것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외딴 섬으로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괴하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영화 보시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강우석 감독의 이끼라든지 윤태호 작가의 원작이 있죠. 만화 원작이 있죠. 강우석 감독의 이끼 그리고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어, 거친 녀석들. 아니지. 하여튼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제가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에드거 감독의 뜨거운 녀석들. 그리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굉장히 그 팬이라고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명 사회에서 전혀 동떨어진 원시 종교의 양태를 고착화하고 있는 하나의 광적인 집단이 존재하고 그 광적인 집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독 개별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의 공동 윤리 같은 어떤 색을 띠는 그런 집단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충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어떻게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로안이라고 하는 8살짜리 여자아이의 실종을 수사하러 온 이 경사가 지독한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주의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남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 자체에 도착했을 때 이 섬에서 형성된 분위기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섬에 거의 이 영화는 저는 약간 뮤지컬 영화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노래가 상당히 좋아요. 노래가 굉장히 좋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마을에 정신 나간 분들이 흥이 많아. 그래서 흥이 많은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되게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포적이 됐던 아니면은 직설적이 됐건 굉장히 음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실 멜로디는 굉장히 그 좋은데 이 가사가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음란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기 세계관이 신론 플러스 범자연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자연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은 대사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 나는 뭐 달팽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기괴한 게 뭐냐면 미드소마도 마찬가지고 불교적인 윤회를 현세에서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이 때문에 이게 기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고등 종교인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카톨릭이나 기독교와 약간 맥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엉뚱한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두 고등 종교는 내세라는 영역을 구축하고 우리가 사는 현세와 반대되는 내세의 영역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세에서 어떤 식으로 영혼이 불멸을 하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적인 측면이 어떻게 이 영혼이라는 것에 조금은 격이 낮은 것이며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이 불후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실체로서 고정이 되면서
우리의 물질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 조건으로서의 영혼을 내세에다가 놔두잖아요. 그런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것이 또한 영혼이 돼서 물질 세계에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영화에서의 세계관은 현상계에서 이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괴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내세의 정신적인 영역이 됐건 어떤 이데아적인 영역이 됐건 천국이 됐건 열반이 됐건 내세로 가는 게 아니라 현세의 또 다른 물질 세계로 그 영이 옮겨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괴하고 좀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불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현세에서 윤회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게 왜 그 미드소마도 그렇고 왜 성적인 영역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영역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5 월의 축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쪼끔 인제 그런 내용인데 그 쪼끔 인제 그걸 그 상징하는 바가 좀 그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간접적으로 하고 싶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질러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화 이해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내세를 인정을 안 한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을 안 하고 죽음 자체를 터부시하니까 내세 자체에 대한 개념을 그냥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도 카톨릭에 대한 생각도 거부가 되겠죠. 불교적인 생각도 거부가 되고 대신에 불교를 굉장히 원시적인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야 이거는. 불교 모독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야. 이건 그냥 원시 신앙으로 가 버려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다시금 여기서 만물을 소생시킨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인 도착증의 양태로 바뀌어 나간다. 이거는 뭐 정신 분석학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상계에서 존재하는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 세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민주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런 망종짓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집권이 완전히 중앙 정부의 통치가 여기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주가 등장을 해요. 그 영주가 등장을 하는데 영주가 그 드라큘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로 이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삼국지로 따지면 장각이나 장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그런 영주면서 영적인 지도를 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역할을 도맡고 있다. 크리스토퍼 리가 연기하는 영주가. 그러니까 이것도 흥미로운 게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과 그 기독교 같은 종교 그리고 불교 같은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고등 종교로 성립이 됐다라는 거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도의 정치 시스템과 아주 잘 결합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를 뭐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굉장히 버벅대고 거칠거칠할 수가 있는데 그 설명 자체가 결과적으로 불교가 수용되고 크리스트교가 수용되고 카톨릭이 수용이 됐다라는 거는 그 중앙 정부의 통치 기술과 그 인간이 살아야 된 인륜적인 측면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 국가에서 제정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이성 아래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다라는 얘긴데 지금 중앙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지방 분권도 아니야. 이건 지방 분권도 아니고 그냥 원시 상태의
독립 왕국 같은 이런 집단들은 샤머니즘이나 뭐 애니미즘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런 식의 굉장한 비합리적인 이성 자체, 이건 이성도 아니죠. 다시 얘기할게요. 비합리적인 믿음 자체가 통치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제가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스포일러,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는 끝까지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정말 빠꾸가 없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악셀 밟고 쭉 나가 주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크리스트교와 원시 종교가 결과적으로 하나로 종합되고 화해하지 않고 평행선으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에게 말도 안 되는 공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끝까지 가요. 크리스트교면 크리스트교, 그리고 원시 종교면 원시 종교, 그리고 원시 종교의 사람이 인제 얘기를 하죠. "너도 좋은 거고 왜냐하면 너는 순교되는 거고 우리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괴이한 공리주의가 또 여기 성립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인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면은 제가 지금 73 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2026 년에 1973 년도 영화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인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영화를 그대로 순진무구하게 보기에는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고 좀 찌들었어요, 영화 자체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익숙하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작품이 걸작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이라든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해서 존립할 수 있는 작품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쪼끔 반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는 약간 컬트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도 엑소시스트나 샤이닝 같은 영화는 지금 봐도 상당히 무섭고 또 봐도 무서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해요. 양들의 침묵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들의 침묵, 샤이닝, 엑소시스트 이런 종류의 이 세 영화는 뭐 저는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도 끼고 싶네요. 올드보이도 끼고 싶고 약간 호러틱하잖아요. 어쨌든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양들의 침묵, 엑소시스트 그리고 샤이닝 요 세 작품만 보면은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도 무서웠고 계속해서 N차 관람이 되는 걸 넘어서 한 10번 정도 본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를 볼 때도 사실은 다시 봐도 무서워요. 그거는 이 영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을 건드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지점까지 몰아붙여요. 근데 이 위커맨은 저는 그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뭐 엑소시스트를 제가 다시 이야기할 때 해야 될 것이고 양들의 침묵이나 샤이닝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 위커맨은 제가 두 번 볼 생각은 없고요. 두 번 보더라도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영화가 아 쪼끔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삐걱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끝까지 몰아붙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미장센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플롯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연출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 삐걱대요. 그리고 그러하더라도 불편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 근본적인 불편함까지는 못 가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그게 뭔데?"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은 쪼끔은 저는 좀 당황하겠지만은 미드소마가 쪼끔 더 나은 영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드소마가 쪼금 더 끄트머리까지 밀고 나간 영화고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경찰 아저씨한테 이입이 잘 안 돼요. 예. 경찰 아저씨한테 이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샤이닝이 무서운 이유는
그 세 명의 주인공 아빠, 엄마, 그 조그만 애기 이 셋한테 모두 다 감정이입이 되고 '저 상황이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걔가 그거 지금 보면은 유치할 수도 있어요. 패러디가 됐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불쾌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어떤 악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우리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비슷한 종류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쾌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양들의 침묵도 결과적으로는 클라리스 스탈링이나 이 뭐야 누구야 그 렉터한테 이입이 돼.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이게 더 근본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경사한테 이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좀 이입이 안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입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영화는 그렇게 재미없진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장르적인 한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공식처럼 돼 버렸어요. 집단이 다 인제 망각 상태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괴이한 믿음으로 망각 상태고 거기 인제 이방인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쪼끔 인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훈석 감독의 이끼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죄의식으로 공모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끼의 그 집단들은. 그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합리적인 약속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시 체계에서 누군가가 근본적인 감시를 잃은다라고 하니까 그 감시하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벌어진 일들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도 좀 띨띨해 보이고 이 경사도 좀 띨띨해 보이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 두 띨띨한 집단이 이렇게 띨띨이들이 이렇게 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고게 쪼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드소마가 '청출어람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영화니까요. 지금 CGV에서 이렇게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독특한 영화다.'라는 원조의 그 맛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또 CGV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영화도 재밌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